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익명으로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던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3살 어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싹싹한 성격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만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호주로 이민을 가서 부모님이 다 호주에 계시고 국적이 호주인 여자였어요. 그곳이 자기와 너무 맞지 않아서 20대 초반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공부를 마친 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이 한국에서 10년간 공부하랴 일하랴 고생 많았겠다 싶어서 많이 챙겨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와 처음 함께 밤을 보내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정말 달콤했고 그녀의 스킬은 정말 짜릿했어요. 그녀와 한 침대에 누워 눈만 마주치면 서로 달아올랐고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며 그녀에게 제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고 그녀의 떨림과 전율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 동안 몇 번이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몇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그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다 보니 그녀의 명의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겉으로 한국인이어도 결국 국적은 호주이다 보니 외국인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제 명의를 빌려서 그녀가 약간의 대출을 받기도 하고 제 도움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녀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갚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호주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잘 모르던 저는 그녀의 말을 의심도 해본 적 없이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사귀고 얼마 안 돼서 호주에 가야 한다는 그녀를 공항에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가 호주에 가서 2주 정도 통화는 못하고 간간히 톡으로 연락만 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녀가 조카 한 명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친오빠 조카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라고 오빠네 부부가 한국으로 보내서 자신이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호주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고 생활비와 아이 선물 정도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집에 갈 때면 항상 조카라는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면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 인사만 하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따로 이야기는 많이 못 나눠봤지만 그냥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조카구나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1년 넘게 예쁘게 만남을 잘 이어오다 6개월 전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와 함께 살기로 해서 그녀의 집부터 정리를 해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 청약으로 준비해 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집만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처음에 전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처분을 하려고 보니 월세였더라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싶어 그냥 넘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녀와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쓰자고 하며 그녀가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짐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침 그녀의 조카가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를 보러 호주에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쁠 때 조카까지 있으면 챙겨주기 힘들 것 같아서 겸사겸사 보냈다고 하길래 잘했다고 말하고 나를 잡았습니다. 연차를 쓰고 그녀의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조카 방 옷장 안에서 그녀와 남자 그리고 그녀의 조카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한 가족의 단란한 가족 사진 같았거든요. 액자를 들고 나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냐고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 남자는 친오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셋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올케 언니는 호주에서 일을 해야 해서 같이 들어오지 못했고 조카가 가족 사진이 찍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찍은 거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고 순간 이상한 의심을 한 제가 바보 같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 거였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머지 짐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짐은 3일 후에 업체를 통해 저희 집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와 침대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고 그날따라 그녀는 더 열심히 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사랑을 나눈 뒤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사색이 되어 말했어요. 호주에서 사시는 부모님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려서 호주에 잠깐 들어갔다 와야겠다고 했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그녀를 대신해 제가 비행기 예약도 하고 모든 준비를 해주었고 공항에서 환전을 해서 갖고 가라고 돈까지 챙겨주었어요. 다음 날은 연차를 낼 수 없어서 조심해서 공항에 가라고 말하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계속 읽지 않았고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꺼져 있었고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없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걱정이 의심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받았던 대출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자를 내지 않아 금액이 아주 크게 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어린이집도 한 달 전 그만두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국적이 호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녀의 나이와 이름은 진짜였을까요? 제가 만났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요새 흔히들 말하는 가스라이팅, 제가 그걸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전 의심 없이 그녀를 그대로 믿고 있었네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화차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나요?